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탭에서 재밌는 투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10년 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는 2,700명 정도가 투표를 했고요. 개발이 완료된 용산이라고 답변을 한 분이 무려 43%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후보군에 강남이 없었냐고요? 강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과반에 가까운 분이 앞으로 용산이 가장 비싼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투표를 했습니다. 뭐 용산 좋은 거 모르냐,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용산에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개발구역 다가구부터 구분 상가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나름 현실적인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바탕으로 용산, 특히 한강로 쪽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추천하는 매물들 시세 분석과 현장 답사 갔을 때 체크 포인트도 같이 알아볼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서울의 중심, 미래가치가 확실한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치면 수도권이고요. 그 안쪽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보면 서울입니다. 그 서울에서도 원조격 도심이죠. 과거의 한양을 말하는데요. 자, 제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쳤어요. 사대문이겠죠. 그 아래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 곳이 용산입니다. 수도권의 중심, 서울의 중심이면서 아래쪽으로는 한강, 위쪽으로는 원조도심 한양과 남산을 끼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수도권의 중심, 서울의 중심, 한강의 중심에 있습니다. 용산의 입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극찬을 했나요? 그런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용산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용산을 법정 경계로 한번 보면 한강변에 이렇게가 용산구입니다. 그 중심에 이젠 과거가 돼버린 미군기지, 용산공원이 될 곳이고요. 대통령실은 국방부 자리 이쪽에 있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용산공원 위쪽으로 후암동 있습니다. 남산 라인을 따라 있는 지역으로 굉장히 오르막길이긴 한데 그 유명한 해방촌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해서 해방촌인데 후암동 가로울동이 쫙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카페들이 유명하죠.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고요. 과거에 이쪽을 녹지화하려고 했었는데 반발이 심해서 진행은 안 됐어요. 용산공원의 우측으로 이태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경리단길도 이쪽에 있고요. 이태원 메인길은 이쪽이에요. 쇼핑도 하고 맛집도 많고 할로윈데이 때 난리가 나는 곳은 요 사이사이에 있는 골목들이죠. 이태원동 우측으로 그 유명한 한남동이 있어요. 유엔빌리지 쪽부터 해서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수십억씩 하는 입이 떡 벌어지는 아파트들이 이쪽에 있죠. 하얏호텔도, 리움미술관도, 이건희 회장님을 비롯한 재벌가들의 집도 이쪽에 있었죠. 이슈가 되는 재개발구역들도 이쪽에 많고 파리 건너면 바로 강남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부동산 분석할 때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와이프한테 자주 혼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용산공원의 아래쪽으로는 그 유명한 동부이촌동이 있습니다. 이 우측의 서빙고동도 그냥 동부이촌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서울 한강변 특 A급지로 강남, 송파, 동부이촌동, 여의도를 뽑는데 그 중에 하나죠. 한강공원과 한강을 앞에 끼고 있고 뒤로는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초대형 용산공원과 붙죠. 강남 신사동에서 용산으로 연결되는 신분당선도 동부이촌동에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강남도 직결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산공원의 좌측을 보면 정비창기지 국제업무지구가 이쪽입니다. 이것 때문에 용산이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 초고층 업무단지로 만들어져요. 물론 주거도 들어오고 한강을 끼고 있고요. 그 좌측으로는 원효로 쪽 전자상가들이 있는 쪽이고 지금은 많이 죽었죠. 하지만 미래 가치가 있어요. 국제업무지구와 한강 사이에 서부이촌동이 있습니다. 한강 전망은 기가 막힌 곳인데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은 좀 힘들어 보이고 그래도 미래에는 국제업무지구의 배후 주거지가 될 곳이라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 문배동, 신계동, 카페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는 용리단길도 이쪽에 있습니다. 법정 경계 지우고 위성지도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라 위성지도에서 이렇게 숲으로 표현해 놨는데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초대형 용산공원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용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죠. 지하철 노선도로 보면 1호선 용산역이 있고요. 4호선 삼각지 신용산역, 이촌역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공덕적으로 해서 용산, 이촌으로 통과합니다. 아실 사이트고요. 분당 강남역을 거쳐서 신분당선이 신사역까지 최근에 개통을 했고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립박물관역을 거쳐서 용산역까지 이게
이쪽에 연결되면은 용산역에서 강남까지 11분이라고 나오죠. 지금도 굉장히 가까운데 그냥 옆 동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울역 시청을 거쳐서 삼송까지 쭉 연장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호재를 제대로 받는 곳이 동부 이촌동 쪽이겠죠. 광화문, 한강 7km, 샹젤리제처럼 녹지, 조성. 오세훈 시장이 프랑스에 가 있는데요. 국가 상징거리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차로를 줄여서 보행로를 1.5배 확대. 내용을 좀 보면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을 쭉 통과해서 한강까지 한강로라고 볼 수 있고 4호선 라인의 일부기도 하죠. 삼각지역이 있고 신용산역이 있습니다. 이쪽 5.3km를 스마트 녹지 생태거리, 국가 상징거리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서울역 용산 한강을 잇는 7km 구간을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꾸민다. 샹젤리제 거리 차로 옆에는 10명이 한 번에 지나가도 너끈한 보행로가 조성돼 있다. 샹젤리제 거리 가보신 분 있나요? 그 느낌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길을 따라 심어진 곱고 높은 가로수도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이걸 언제 개발하냐가 중요한 건데 서울역 한강대교 남단 2025년까지 녹지축을 조성하겠다. 지금 2022년 다 갔고 곧 2023년이죠. 정말 빠르게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이쪽입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삼각지 쪽 신용산 그리고 한강대교로 이어지는 한강로예요. 신용산역 앞에서 로드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쪽이 한강대로고요. 주변에 빌딩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이 한강대로 쪽이 그렇게 차가 막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쪽 길을 도로를 좀 좁히고 보행로와 녹지를 조성해서 랜드마크 길로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데 그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아주 빠르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길이 되면 이 주변 부동산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저 뒤에 남산도 보이네요. 한강대로 쪽이 핫해질 거라는 것은 과거의 오시장 시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국제업무지구나 캠프큼 기지, 용산공원, 대통령실, 용리단길 등등등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이쪽 한강대로 쪽 아파트 호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을 때 일단 신축급에 속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들 신용산역 아래쪽으로 용산 푸르지오 서밋 와 48억이네요. 그 위에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39억 정말 말문이 턱 막히는 가격대입니다. 용산 센트럴파크 35.5억 한강대로 쭉 위로 올라가면 용산 파크 이편한 세상 16억대 벽산 메가트리움 17억대 삼각지역 쪽으로 오면 파크자이 20억 대우 월드마크 22억 뭐 평양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네이버에서 보여지는 한강대로 쪽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10억 후반 20억대부터 신축 같은 경우에는 30억대 40억대까지도 갈 정도로 아주 고가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대로 쪽을 벗어나면은 가격이 조금 내려가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어디까지 멀어져야 할지 의미가 없는 거죠. 초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봤으니까 이번엔 이 한강대로 쪽에 재개발 구역과 주거용 오피스텔 한번 보겠습니다. 아실 사이트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쪽에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는 정비창 부지고요. 우리는 이 한강대로 쪽 보고 있죠. 재개발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쪽이고 한강대로에 붙어있는 용산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용산 푸르지오 서밋 주거용 오피스텔 보면 66제곱미터 20평 정도 되고 전용이 26제곱미터 한 8평 정도 되겠네요. 다양한 평수가 있고요. 대부분 원룸형으로 되어 있는데 5억대에서 7억대 뭐 10억대도 있고 면적에 따라 다 틀릴 텐데 2017년에 입주한 준신축이고 한강대로 앞에 있습니다. 로드뷰로 한번 보면 자 여기 서밋 써 있고요. 정말 멋있죠. 오피스텔에서 용산공원 쪽 전망이 되는지 혹시 살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한강대로 조금 올라가면은 신용산역 입구에 진짜 멋있는 아파트 있죠.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신용산역 3번 출구 1호선 경의중앙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사이에 있는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입니다. 정보를 좀 보면 마찬가지로 2017년 입주 준신축이고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보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27평부터 50평대까지 원룸부터 투룸 이렇게 있네요. 8억대부터 뭐 큰 평수는 16억대, 9억대, 8억대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니까 전용 면적은 요 평수의 한 절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 평수랑 헷갈리시는 분은 없으시죠? 한강대로로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랜드마크 녹지 거리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모레퍼시픽 본사입니다. 정말 멋있죠? 요 건물 1층에
1층에 가면은 맛있는 녹차 빙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용산역을 지나고 있고 우측으로 우체국 건물이 보이고 요 신용산역 6번 출구 앞에 초초 역세권 디오빌 오피스텔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보면 디오빌 한강 오피스텔 원룸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사용하는 전용은 요 면적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2억대, 4억대, 3억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다른데 2004년 입주 구축이고 그런데 외관상으로 뭐 굉장히 깨끗합니다. 초초초 역세권에 길 건너면 바로 대기업 아모레가 있기 때문에 정말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쪽이 녹지 랜드마크 길이 되면은 그 가치가 더해질 걸로 보여요. 자, 이 우체국 뒤쪽으로 용리단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맛집이나 카페, 예쁜 가게들이 정말 많고요.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요 사이길로 올라가면은 국방부 후문 쪽인데 하여튼 요 너머 쪽으로 초대형 용산공원 대통령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 앞에 남산을 향해서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야, 이 길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아이빌 오피스텔이에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한강로 대우 아이빌이고요. 아파트도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이쪽은 지도 좀 크게 보면 뒤쪽으로 1호선 철길이 지나가서 뒤쪽이랑 이 앞쪽이랑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2004년에 입주한 구축이고 마찬가지로 원룸형입니다. 20평 남짓 크기이고 방향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같은 건물인데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3억 전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쪽이고요. 제가 동그라미 친 이쪽이죠. 주변이 개발이 되고 신축 상권이 들어오면은 그 호재를 받을 수 있으면서 랜드마크가 될 한강 대로를 끼고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이번엔 그 옆에 있는 벽산 메가트리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고요. 한강 대로에 딱 붙어 있죠. 로드뷰에서 보면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물도 멋있게 생겼고 고층 쪽은 남산이나 용산공원 숲길 보행로로 조성될 요 랜드마크 길도 바로 앞에 보이겠죠. 길 건너 안쪽이 용리단길이기 때문에 이 용리단길이 확장되면은 이쪽 재개발구역 쪽까지도 상권이 굉장히 팽창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요거 가격도 궁금하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메가트리움 주거용 오피스텔 보면 2005년도 입주 구축이긴 한데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고 벽산건설이죠. 벽산 메가트리움이니까 18평부터 해서 20평까지 원룸 형태고 가격은 고층 기준으로 4억 5천까지 나와 있네요. 갑자기 전세가 궁금해서 한번 볼게요. 2억 6천에서 3억, 2억 9천5백, 3억, 2억 8천 전세랑 매매가 한 1억에서 1억 5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옆에 아이빌이랑 마찬가지로 전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삼각지 쪽으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대로에 넓게 붙은 건물들 이 한강대로가 제2의 테헤란로가 될지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고 그 변화된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자, 삼각지 쪽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우측으로 빠지면 국방부 대통령실 쪽을 통과해서 용산공원 미군기지를 지나서 이태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삼각지 쪽 좌측 보면 여기 자이 표시 보이시죠? 용산 파크자이 아파트가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한강대로 삼각지 와서 요 좌측에 있어요. 용산 파크자이 2005년 입주고요. 당연히 LG건설이겠죠. 17평 20평대 원룸형부터 해서 침실이 2개인 요런 투룸의 형태까지도 있고 가격대는 3억부터 해서 4억 5천, 7억, 5억, 4억 5천, 6억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 원룸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방이 좀 크냐 작냐 정도의 차이이고 제일 큰 차이는 전망이에요. 전망. 어느 쪽 방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철길 쪽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멋진 남산이나 전쟁기념관, 용산공원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 전망값이 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평수 가지고 단순 가격 비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5억도 있고 7억도 있고 그게 무슨 분석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 파크자이 쪽은 뒤에 이 1호선 철길이 지하화 이슈가 있는 것 그리고 이태원 쪽으로 넘어가는 이쪽에 고가가 있습니다. 이 고가 철거 이슈도 있고요. 제일 큰 이슈는 이 위쪽에 있는 요 캠프킨 부지죠. 미군이 쓰던 부지인데 이쪽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캠프킨 부지의 분양가가 결정되고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은 입지에 있는 한강대로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삼각지역을 지나서 파크자이 옆에 대우 월드마크 있습니다.
건물 굉장히 멋있죠. 이쪽 방향 전망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전쟁 기념관과 용산 공원, 그리고 서울타워,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한강대로까지 정말 멋진 전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용산 대호 월드마크 한번 보면 47평형, 49평형, 50평대, 60평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피스텔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한 전용 면적은 이 평형의 절반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 계약 62, 전용 3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가격대 보면은 12억대, 13억대, 이 아래쪽으로 19억대 매물 나온 것도 있어요. 평형에 따라서 전망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대략적인 가격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삼각지부터 신용산역, 미래의 테란로가 될 곳, 랜드마크 보행자 중심 도로가 될 곳, 그리고 서울 중심에 초대용 용산 공원이 들어올 곳, 그리고 캠프킨비지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올 곳, 그리고 수많은 재개발 사업들, 그냥 서울의 호재를 한 군데 때려 모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용산 한강대로 주변의 발전 가능성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자금력이 된다면 그냥 랜드마크급 주상복합 같은 곳에 실거주로 살아도 미래 가치가 정말 좋을 것 같고, 땅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통건물도 가치가 있어 보이고, 구축 건물은 결국에는 땅값이기 때문에 땅 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금력에 따라서 구분 상가나 오늘 분석했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도 관심 가져볼 만하죠. 현장 답사 갔을 때는 중요한 것은 이 한강대로에서 벗어나면은 점점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삼각지역과 신용산역, 이 한강대로에 호재를 받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파크몰 백화점도 보이고, 이쪽은 1호선 용산역이죠. 요 크레인 보이시나요?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이쪽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요 하이브, BTS의 하이브도 있고, LG U+도 있고, 트럼프월드도 있고요. 그리고 한강대교 한강입니다. 자, 반대로 한번 다시 볼게요. 미래의 테헤란로가 될 거라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현장 답사 가셨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크다 작다도 중요하지만 전망값이라던가 지하철역과의 거리라던가 하는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이 많아서 꼬마 빌딩이나 구분 상가 같은 경우도 개발 계획을 잘 살펴보셔야 하고, 그리고 오래된 건물도 많아서 골목 안쪽은 노후도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꼬마 빌딩은 수익률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강남과 비슷하게 땅에다 투자를 하는 거지 월세 수익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자, 용산 한강대로 쪽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용산 쪽으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용산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용산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